배신자 여포의 용맹. 점차 기틀을 잡아가던 조조는 아버지와 가족들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는 사람을 진류로 보내 가족들을 데려오게 했다. 조조의 가족 일행은 도중에 서주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태수 도겸의 호의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도겸수와의 못된 놈이 재물을 몹시 탐내 조조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고 말았다. 이것들을 모조리 씨를 말려주마. 가족을 잃은 조조는 노기와 살기가 충천하여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다. 조조는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며 서주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쓸어 죽이며 백성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살육하기 시작했다. 동군종사 진공은 도겸과 교본의 정이 매우 각별했다. 진공은 조조가 도겸에게 원한을 품고 서주의 양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달려갔다. 그만 군사를 거두어 더 이상 무고한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조조는 진공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옛날에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하자 자신을 나무라고 떠난 일을 질책했다. 그대는 날 배신하고 떠난 적이 있거늘 이제 또 그와 같은 소리로 날 자극하는가. 진공은 자신의 권유가 아무 소용없게 되자 도겸을 다시 볼 낯이 없어 진류의 장막을 찾아갔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겸은 스스로 결박을 짓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난리를 수습하겠노라고 밝혔다. 아니 됩니다. 부하 미축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축은 서신을 가지고 북해태수 공룡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대의 뜻대로 해보게. 도겸은 공룡의 말을 따라 서신을 써주며 북해로 보내고 편지 한 통을 더 써서 청주로 가서도 구원을 요청하게 했다. 마침 공룡은 황건적의 기습을 받아 포위되고 말았다. 공룡은 이 난관을 해칠 방법을 생각하다가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생각이 떠올라 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구원병을 청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유비는 공룡이 세상에 유비의 존재가 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아우둘과 정예부대 3천을 이끌고 북해로 가서 공룡을 구하기로 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 그리고 3천 병마와 함께 북해로 가서 공룡을 도왔다. 황건적은 새 영웅과 그 부대에게 몰려 패색이 짙어갔다. 관우가 황건적의 수령 관해의 목을 베자 황건적의 포위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유비의 구원병이 대승을 거두었다. 공룡이 한 번 더 도움을 청하며 서주로 가서 조조를 막아달라고 하자 유비는 이 또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지요. 유비는 서주로 향하기 전 공손찬에게 가서 병사 2천과 장군 조자룡을 구원병으로 지원받았다. 야심한 밤을 타 서둘러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장비와 함께 도겸을 만났다. 이리 달려와 주어 감사하오. 조조가 이토록 무례하니 우리 형제들은 성심을 다하여 도겸 태수님을 도우리다. 그들은 어떻게 조조를 대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그러던 중 군사를 일으켜 싸우기 전에 먼저 유비가 조조에게 휴전을 권하는 글을 띄워 조조를 진정시켜 보자는 의견이 나오자 모두 찬성하며 그리하자고 했다. 싸우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무렵 조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부친의 죽음을 서력한다고 복수의 눈이 뒤집힌 틈을 타 여포가 연주와 복양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럴 수가. 조조는 마음이 조급해져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옛정을 생각해 유비의 휴전을 받아들이는 척하고는 황급히 군사를 철수하여 연주로 향했다. 조조가 서주에서 물러가자 도겸은 유비에게 태수의 자리를 이양하여 계속 서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아닙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지요.
유비는 강경히 거절하며 태수 자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유비의 태도가 완강하여 좀처럼 허락지 않으니 도겸은 할 수 없이 유비에게 소패라는 작은 지방에 잠시 머물며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태수님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유비는 도겸의 진심을 뿌리칠 수 없어 잠시 소패에 머물기로 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복양으로 돌아가 진을 쳤다. 여포는 5만 명의 병마를 이끌고 포진해 있었다. 여포와 조조는 서로 마주하고 접전을 벌였으나 조조 진영의 장군 하우돈과 악진은 모두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여포란 놈이 맹장은 맹장이로다. 조조는 다시 여포를 공격할 준비를 하여 밤에 여포의 군대를 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오자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여포의 서쪽 진영을 공격했다. 기대와 달리 뜻밖에도 여포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조조는 또다시 참패하여 여포에게 쫓기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일 수 있으리라. 여포가 승세를 몰아 집요하게 쫓아오니 조조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행히 하우돈이 군사를 끌고 도우러 왔다. 천우는 조조의 편이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빌어먹을 조조놈의 명이 참으로 길구나. 여포는 부하통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고 할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조조와 여포는 서로 팽팽히 맞서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공은 조조가 승리에 조급해하고 있음을 알고는 여포를 위해 계략을 꾸며 주었다. 진공은 여포에게 복양에 사는 전모라는 거부를 이용해 조조의 귀에 헛소문이 들어가게 하자고 했다. 좋소. 이렇게 해서 전모라는 거부는 여포가 성을 비우고 없으니 조조가 치고 들어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퍼지도록 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조조는 이 소문을 듣고는 당장 성을 칠 채비를 갖추었다. 조조는 속임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저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기며 군대를 몰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을 비웠다던 여포는 멀쩡히 성 안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여포는 말을 달려 정면으로 조조에게 다가왔다. 이크. 여포를 알아본 조조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하는데 여포가 쫓아와 조조의 투구를 창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조조는 어디 있느냐? 조조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여포는 그 방향으로 말을 돌려 달려갔고 조조는 타고난 기지로 한 차례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아슬아슬하게 성을 나와 진영으로 돌아온 조조가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어댔다. 그깟 필부의 계략에 나를 빠뜨리다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조조는 득달같이 여포에게 보복할 계략을 짜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뒤 군영 안에서 소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여포는 과연 조조의 계략에 빠져 이때다 하고 적진을 기습했고 여포의 군대는 매복해 있던 조조의 병사들에게 대패당해 쫓겨 돌아갔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병충해가 돌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양쪽 군대 모두 군량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때 서주태수 도겸은 병세가 위독해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제3 유비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부탁이요. 부디 태수 자리를 받아 서주를 다스려 주시오. 유비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저어 사양했다. 태수님의 자제분들이 계시건만 어찌 그 자리를 제가 받는단 말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다. 유비는 완강하게 태수 자리를 마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겸이 세상을 떠나자
서주 백성들은 유비에게 몰려와 읍하며 자신들의 태수가 되어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관우와 장비도 극구 권하였다. 형님,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지요. 장비는 유비가 하도 답답하게 굴자 성질까지 내었다. 그놈의 의리, 그 망할 놈의 예의. 유비는 마침내 수락하여 서주목이 되었다. 유비가 서주 태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더욱 분기탱천하여 이를 갈았다. 유비놈이 앉아서 거저 서주를 손에 넣었다 이 말이렸다. 당장 군사를 몰고 가 유비를 죽이고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모사 순욱이 그런 조조를 만류했다. 이미 서주 백성들이 유현덕에게 복종했으니 서주를 치면 그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차라리 영천 등에 남아있는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고 양식을 취해 군량을 버는 것이 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는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여 황건적을 토벌하러 갔다. 그 와중에 조조는 갈파에서 계략을 써서 허저라는 장사를 얻었다. 조조는 힘이 천하 장사에 싸움에 능한 허저를 도위에 봉했다. 조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주와 복양을 수복했다. 여포는 완전히 조조의 올가미 속에 놓이게 되자 진궁의 말을 따라 유비에게 가서 투항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에게 직언하며 만류했다. 여포는 정원과 동탁을 모두 배신한 자입니다. 절개와 충의가 부족하니 받아들이면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유비는 사람됨이 관대하고 후덕하여 차마 여포를 내칠 수 없었기에 여포를 소패에서 잠시 머무르게 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을 부당하게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 마중적토 인중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포는 무예로는 천하제일의 명성을 지닌 장군이었죠. 하지만 여포는 영웅이라 칭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을 보입니다. 이미 앞서 소개했던 이야기에서 보았듯 그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아끼던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의 수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초손의 미모에 홀려 동탁을 배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조조에 의해 궁지에 몰린 여포는 유비에게 투항하죠. 그리고 유비는 여포를 내치지 못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큰 능력을 가진 여포가 지략을 갖춘 영리한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 덕이 있고 예를 갖춘 좋은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